실강 2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잠깐만요, 제가. 네. 가압류가 소멸기준 권리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압류가. 또 보면 제가 뭐 권리 분석 뭐 쉽다고 그랬잖아요. 쉬워요, 진짜. 여기 보시면은 경매부동산에 A 가압류가 있고, 없다. B 전세권, C 임차인, D.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이게 보면 날짜 순서별로 쭉 나열을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봐가지고 권리가 발생된 순서별로 그냥 나열을 시켜요. 그러니까 날짜별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아 요게 말소기준 권리구나. 그죠? A가 말소기준 권리인데 이 D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잖아요. 좀 알았다. 저당권자 네가 경매 신청해도 이게 말소기준 권리야. 따라 죽어 다 죽어버렸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또 이게 나오잖아요. 대의변제. 그죠? 대의변제가 이거 만약에 죽여버린다면 이걸 죽여버린다면 전세권하고 임차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 다시 화면을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대의변제에서 이걸 없애버려 죽여버려요. 그것도 대의변제를 할 수 있는 종기, 대의변제를 할 수 있는 종기는 언제까지다? 이게 낙찰자가 대금 납부죠. 대금 납부하기 직전까지입니다. 대금 납부하면 대의변제 안 돼요. 등기상의 권리관계 변동 안 되거든요. 따라서 대금 납부하기 전이라면은 이게 없애버릴 수 있다고. 그럼 없앤다고 하면 뭐예요? 이 D 전권이 말소기준 권리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B와 C 전세권과 임차인은 가압류가 있을 적에는 잭소리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죽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완전 큰 소리 쳐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던데 이게 대의변제. 그래서 항상 대의변제하고 아마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경매 신청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기억하시기 쉽죠, 그죠? 경매 신청 누가 했노? 자가 했구나. 혹시 또 모르니까 소위도 아니고 중위도 아니고 대의변제 가능성 여지가 있는데 그것도 대의변제 실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순위에 예를 들어 저당권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 실제권이 만약에 한 10억 정도 된다 치자 이거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부동산 등기부동산상에 한 10억 원이라는 그 설정 금액이 돼 있다. 근데 보니까 임차인이 A라는 사람이 전입시켰는데 이 사람 전세 보증금 1억이야. 그럼 이건 뭐다? 실제 A보다 먼저 앞서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자의 실체권액이 만약에 10억 원이라고 그러면요. 이게 해가 서쪽에서 떤다 할지라도 대의변제 안 일어납니다. 당연히 안 일어나죠. A 입장에서 미쳤습니까? 대의변제하게. 그렇다 해가 집주인한테 집주인 찾아가면 멱살 쥐어 흔들고 말이 빨리 10억 갚으라고 막 하면 집주인이 10억 갚을 능력이 있으면 이게 경매시장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집주인 찾아가면 집주인 이제 야반도주 해가지고 찾지도 못해요. 그럼 이런 경우보다 대의변제 실익은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보니까 이 앞에 저당권에 있는데 이거 설정 금액이 한 돈 1,0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기 1억인데 물론 이 사람이 이때 전입신고다 확정일자까지도 받아놔가지고 배당표를 작성해 보니까 이 사람 다 배당 다 받아가겠다. 그러면 배당 다 받아가는데 뭐 하려고 앞에 있는 저당권이 말소시킵니까? 말소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전입신고 요때 했는데 요 사이에 보니까 B라는 사람이 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다음에 A가 확정일자를 받아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건이 전개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때로는 봐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저당권에 의한 우선변제권보다 나중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저당권자가 먼저 다 받아감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다? 자기 보증금액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에이 해가지고 변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대의변제가 이게 죽여버린다는 거죠. 죽여버린다면은 그때는 때로는 낙찰자가 어떤 낭패를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소멸기준 권리는 움직입니다. 이 명언입니다. 한 번 소멸기준 권리는 영원한 소멸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그죠? 소멸기준 권리는 움직여요.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럼 이제 가압류 등기 관련된 그 경매 사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청주 지방법원인가요? 사건인데 이건 이번에 11월 23일이 10참회가 기일이에요. 이 뭐야 도대체 봐가지고 엄청 많이 유찰됐어요. 10참회가 기일이라니까요. 5754. 이 나와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은 우와 많이 유찰됐죠. 한 유찰 많이 되니까 뭐 중간에 1차, 2차에서 5차는 빼버렸어. 6, 7, 8, 9, 10 해가지고 그죠?
예. 6, 7, 8, 9, 10 해가 10차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1억 6천만 원짜리가 두두두두두두 유찰돼가지고 한 번에 2,147만 4천 원에 경매가 진행돼요. 경매 진행되는데 여러분들도 뭐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부동산 경매는 싸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싸긴 뭐가 싸. 돈 되는 거 오히려 일반적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다니까요. 비싸게 낙찰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은. 법원 경매 싸지 않아요. 싸기는 뭘 싸워가 싸기는. 응? 돈 되는 거 결코 안 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보니까 이유 딱 나와 있잖아요. 뭡니까? 봐가지고 뭐야 전세권. 여기 압류 이게 우리가요 가압류 압류 이것도 보면 하나 이제 말소 소멸 기준 권리 됩니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1억 4천만 원 인수한대요. 왜 인수하느냐? 선순위 임차인은요 전세권자입니다. 배당 요구 안 하면 무조건 인수 무조건. 예. 선순위 전세권은요 후순위 전세권에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전세권 얘가 후순위로 돼 있다 그럼 당연히 죽기 때문에 우리는 눈도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전세권은 선순위니까 선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는 얘가 배당 요구를 했다 배당 요구를 안 했다. 배당 요구 했으면 낙찰자와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배당 요구 안 했다면 낙찰자 이 사람 100% 전세금 끌어안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람 전세 금액이 뭐 한 5억 정도 된다 치자 이거죠.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 했는데 한 3억밖에 배당 못 받았어. 3억밖에. 예? 그럼 나머지 2억은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X 낙찰자 관계없는데. 낙찰자 인수 안 합니다. 예. 근데 봐가지고 아이고 선순위 전세권인데 이 사람 배당 요구를 안 해버렸어. 얼마야? 5억이야. 그럼 낙찰자 5억 천억을 다 인수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다 했을 적에 완전 극과 극을 달립니다. 얘가 배당 요구 했어. 알았어. 끝나. 빠이빠이 끝나. 그때 네 전세금 뭐 다 받든 못 받든 나하고 관계없다. 이게 낙찰자 나하고. 근데 너 배당 요구 안 했구나. 너 얼마야? 5억. 5억 내가 인수해야 되는구나. 그죠? 100%냐 0%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서요 1억 4천만 원 낙찰자 여기 인수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보면 가압류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강제경매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말소 소멸 기준 권리는 그 중에 제일 먼저 앞에 설정된 게 소멸 기준 권리다 할 때 그렇게들 아시잖아요. 그죠? 1억 4천만 원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부동산이 요 모양 요 꼬라지래가 계속 유찰된다는 겁니다. 그죠? 1억 4천만 원. 간혹 가다도 이런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왜 안 했을까요? 그럼 막대기 같은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하면 모르지. 모르잖아요. 내가 그 임차인도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네가 왜 배당 요구 안 했냐 그거 아이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뭐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얘가 배당 요구를 안 했구나. 그럼 이 사람 보증금이 얼마인데 1억 4천만 원이구나. 1억 4천만 원이 낙찰자 다 인수해야 되는 거나. 이것만 딱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작전을 짜면 되는 것이지. 왜 배당 요구를 안 했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모르지. 여러분들 이런 식의 답답한 질문 주시면 제가 막 짜증냅니다. 이게 바가 탁탁탁 해가 막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게 질문하는 거 보면 공부를 위한 공부에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돈 벌기 위한 어떤 공부를 해야지 공부 자체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답답해가지고 말이죠. 또 옆으로 빠졌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거 하나 있고요. 또 지금 안동으로 이것도 안동 지원 사건인데 이것도 경매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참매각기일인데 이건 다음 달 11월 21일 날 잡혀 있거든요. 2021 타경에 995호 경북 안동시 풍산읍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5차잖아요. 5차. 이것도 뭔가 인수하는 뭐가 있을 거예요. 1억 7천짜리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아무런 인수하는 권리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참 경매하기 좋아요. 한 방에 그냥 1억씩 벌어버리잖아요. 그냥 세상은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거든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선순위 전세권이 있단 말이지. 전세권인데 이제 인수래요. 보니까 이 안모시 이 양반인데 전세권자는 전입신고 안 해도 됩니다. 전세권자는 전입신고 안 해도 돼요. 그죠? 전입신고 안 해도 되고 들어가서 안 살아도 됩니다. 전세권만 설정하면 돼요.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하고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되죠. 그죠? 전세권은
전입신고도 안 해도 되고 안 살아도 돼. 전세권만 등기하면 된다는 것이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 보니까 가압류 여기 한해 말소 기준 권리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7천만 원 인수해야 된대. 7천만 원. 7천만 원 인수해야 된답니다. 여기다 보니까 702호 전부 오니까 김모 씨사람 누군지 모르겠고요. 여기 이 전세권자 뭐 배우잖아요. 부부네 부부. 어쨌든 7천만 원 인수한다 두라. 이 권리법이 이렇게 쉽잖아요. 인수한다 7천만 원 인수하기 때문에 1억 7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인데 7천만 원 인수하잖아요. 그죠? 그럼 1억 정도인데 건물에 4천만 원이다. 그럼 이거 한번 입찰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 보면 이게 물건의 어떤 값어치가 과연 이게 궁금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법원에서 평가한 금액이 1억 7천만 원인데 과연 이것이 진짜 진정한 1억 7천만 원으로 거래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조사 몫은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현장 가가지고요. 경매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누가 잘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부동산에 소재하는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완전히 진짜 잘 구워 삶는 사람이 경매 잘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왜?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값어치 가치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서울에 있는 감정평가 업계에 있는 양반들 잘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그 사람들 보면 감정평가 나온다면 전부 다 현장 나가면 말이지. 그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사장님 이 동네 아파트 평당 얼마입니까? 맨날 그거 물어보잖아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은요. 평가 업계에서 나와가 평가한다고 하면서 뭐 물어보면요. 그거 가르치지 말아요. 왜 가르치십니까?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동산 값어치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어떤 정보는 뭐다? 그게 공짜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봐가지고 결국은 뭐다?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이거라니까요. 맞다. 가격에 대한 정보가. 또 나아가서 그 지역의 개발 가능성 여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어. 있죠. 근데 그거보단 더 빠르잖아요. 아이고, 충성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물질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이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맨입에 공짜로 하지 말란 소리다. 하다못해 비토백. 한 박스라도 사들고 가세요. 가셔가지고. 아이고, 그것도 뭐, 대바람이 말이죠. 아침 10시에 보통 문 여는데 10시에 가지 말고, 오후 한 2시나 3시쯤에 가시라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경우도 경기도 안 좋은데, 눈치 실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계약서 못 써간 말이지. 수입도 없는데 말이지. 인감하고 맨날 가격 따본다. 그런데 맨손으로 맨입을 한다고 누가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주지.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보를 파악을 한 그 이후에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권이 소멸 기준 권리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거 보면 다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전세권이 소멸 기준 권리. 이거 제가 나중에 우리 2편 그 실전 파트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봐가지고. 전세권이 소멸 기준 권리인 경우여가지고 제가 아까 1편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일부에서 전세권 설정 목적물이 공동주택이어야 된다. 공동주택 하니까 대표적으로 아파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단독주택일 경우는 토지 및 건물 전부에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3번 위 1, 2번의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전세권은 선순위로 설정되어야 된다. 일단 그렇게 소멸 기준 권리에 된다면은 선순위 요건 빠졌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세권은 민사집행법 91조 제3 단서 조항에 의해서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매각으로 소멸한다. 자, 보시면 이게 전세권인데 아파트인데, 자,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아파트인데 선순위로 설정되면서 얘가 전세권자 강제임의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임의경매 신청해야 돼요. 이게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세 박자를 딱 갖춰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 네가 하는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하라 말이지.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사건에 대해서 경매 정보지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차 매각 기일이 10월 27일이니까 내일이네, 내일. 안산 지원 사건인데요. 2021 타경에 5358 이렇게 나오네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2차 매각 기일 해가지고요. 10월 27일이죠. 입찰 1일 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정왕동 한일 아파트 이렇게 나왔네요. 전용 면적이 25.6소. 와, 대지 지분이 상당히 넓다, 그죠? 그리고
자, 어쨌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예, 전세권 돼 있잖아요. 선순위잖아요. 근데 얘가 임의기명 신청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한국 남동 이거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한하고 뒤에 땡땡땡땡 치는 모르게 등기부등본 보면 다 나와 있고 또 여기도 버젓이 한국 남동 발전 주식회사 이렇게 표시해 놓고 나서 밑에는 또 한 땡땡땡땡땡 이게 뭐 하는 거 찌그러는지 모르겠어 봐가지고.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배당 요구를 하였다 하더니 뭐 경매 신청했으니까 배당 요구 한 걸로 봐야겠죠, 그죠? 근데 보니까 전입신고 없고 법인 같은 경우에도요. 법인 임차인돼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도 개인처럼 자연인처럼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니 법인이 어떻게 전입신고하냐. 법인 자체가 전입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주택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는데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대항 요건은 뭐다?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법인은 전입신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의 숙소니까 그 들어가서 살 직원이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요. 법인이 임차인인데 대항력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봐가 전입신고 없어요. 끝났어요. 봐가지고. 그럼 뭐다? 네가 이 사람 아파트인데 네가 경매 신청했잖아. 너 소멸기준 걸리잖아. 다 죽는 거야. 따라서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권인데 보니까 소멸 기준에서 본인이 경매 신청했다. 그럼 죽어요. 그러면 죽는다는 건 뭐다? 자기 전세금 2억 1천만 원이죠? 근데 예를 들어 이게 1억에 낙찰됐다 그러면요. 나머지 1억 1천만 원 뭘 어떻게 낙찰자와 관계없는데. 너 나가. 소멸 기준에 너 죽는다고 그래. 죽잖아. 죽어요. 무조건 죽는다니까. 그죠? 나가. 이런 물건 지금 많아요. 많다니까. 그 물건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 것이, 때로는 카페 회원분들 가만히 보면 말이죠. 뭔가 경매 투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지지부진해요, 봐가지고.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이런 거 막, 경매 정보지 진짜 봐야 돼. 이게 내가 사는 동네 요것만 탁 지역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와서 보면 1년에 한 100만 원 되거든요. 술 안 먹으면 돼요. 술 한 잔 안 먹으면 돼. 예. 그래가지고 막 전세권 물건에서 아파트 이거 막 디립다 검색하다 보면 이렇게 몇십 건씩 걸린다니까. 그럼 봐가지고 입찰도 가서 해보고, 세금 무서워. 그럼 양도세 무섭잖아요. 그럼 저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별로 잘 계산 못 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뭐 다 내고 하니까, 뭐 경비 다 빼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뭐 5천만 원 생겼다. 양도세 근데 양도세를 6천만 원 냅니까? 양도세 7천만 원 냅니까? 내가 양도세가 5천만 원 났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5천만 원 생겼다면 최소한 얼마? 그한 2, 3천만 원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럼 됐지, 뭐, 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입찰하기도 전에, 와,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지가 낙찰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면서 말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똥구름 잡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해보시라니까. 다른 뭐 채널에서 똥구름 잡는 그런 식의 영상을 보시면서 침 질질 흘리지 마시고, 법원 경매 투자액이 현실이라는 게 현실. 제가 이렇게 열받아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제 일이 아니니까. 그죠? 제 일이 아닌데,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2억 1천만 원입니다. 2억 1천만 원인데, 이건 뭐 지금 보면 이제, 2억 1천만 원 이상 낙찰 될 것 같아요. 그죠? 4억 2천짜리가 2억 9,400이잖아요. 그죠? 요런 거는 그냥 또 이제 낙찰 받더라도 전세권자가 법인이다 보니까 명도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 자, 그런 말이죠. 이번엔 말이죠. 어떤 거냐니까, 제 식대로 표현이라면 털도 안 뽑고 먹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어떤 거니까 이게 이제 진주로 넘어가요. 진주. 이런 유행 물건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제법 솔차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봐가지고 나중에 제가 코로나만 어느 정도 좀 종식이 되면 말이죠. 전세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한마디로 100원 투자해서 150원 벌 수 있는 그런 물건 있잖아요. 그거 뭐 전문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클럽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괜찮잖아요. 그죠? 세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이득 남으겠다니까 국세청에서, 야, 너 1,000만 원 벌었으니까 2,000만 원 내, 양도세.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죠? 너 1,000만 원 벌었어? 500만 원 내. 물론, 500만 원 내면 또 세금 아까워요, 사실은. 그래도 내가 500만 원 벌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지. 진주 사건인데요. 3395호. 물건번호 2번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11월 24일 날에 가서
길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길이 잡혀 있잖아요. 2022년 11월 24일 해가지고 입찰 29일 전이랍니다. 진주시 칠암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 전용 면적이 25.63평이니까 방채 간에다 말이지. 503호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요. 전세권 있잖아요. 그죠? 전세권자, 요 일모씨가, 이 양반 강제금이 신청했나. 그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소멸기준권리 아닙니다. 예. 전세권자가, 요건 제가 나중에 전세권 파트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전세권자가, 이게 전세권자 1이 보니까 주식회사 1등 법인이잖아요. 그죠? 법인인데 이 사람들 강제금이 신청했다는 것은 전세권에 의한 강제경매가 아니거든요.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이기 전세권에 이것은 이 소멸 안 됩니다. 이건 인수가 돼, 인수가 되고 가압류 이것이 소멸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 가압류가 소멸 기준 권리가 된다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배당 요구 날짜 2022년 2월 16일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전세권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제 말씀 들으면 조금 헷갈리실 몰라. 제가 또 일부러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 편의 전세권 실전 전세권에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배당 요구가 2022년 2월 16일인데 배당 종기일이 2022년 4월 11일이잖아요. 그럼 요건 같은 게 배당 요구를 했다니까 2022년 2월 16일이니까 배당 요구 했는데 뭐에 의해서 배당 요구 했는지 그거 잠깐 위로 올라가서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서 여기 보면요. 뭐 있나요? 봐가지고 배당 요구권자 전세권에 의한 그건가요? 전세권에 의한 그건 없는데 전세권에 의한 거죠? 이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 그러니까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가 아니더라 그러면요 전세권은 말 그대로 인수가 된다. 일단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보시장에 보니까 이게 인수가 아니고 소멸 기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경매 정보지 100% 우리가 신뢰할 수도 없다. 왜냐면요.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조차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법원에서 일반 사실 경매 정보지 이 내용을 100% 믿고 나름대로 내 투자 결정합니까? 그건 아니지. 내가 어느 정도가 아니고 내가 완벽하게 같은 경매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안 그러면요 몰라 그러면은 경매 좀 잘 아시는 분들한테 차라리 수수료 몇백만 원 드리고 컨설팅 의뢰하십시오. 그게 나아요. 그죠? 어줍지 않게 했다가 나중에 말이지 몇백만 원 아니면 몇천만 원 그냥 팍 해가지고 똥바가지 뒤집어 쓰고 해봐봐요. 아이고 두 번 다시 한번 경매 경자 소리만 들어도 밤에 잠자다 경기해 버린다. 가에 눌린다니까요. 그래?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대전 사건인데 2021 타경입니다. 2021 타경을 해가지고요. 요것도 보니까 뭐 지금 경매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11만 974. 대전 요거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대전 서구 둔산동의 아파트인데요. 지분 전용 면적이 좀 좁다 그죠? 9.1평 나와 있고 3,100억길이 2022년 11월 9일이네요. 그죠? 입찰 14일 전입니다. 오늘 방송한 날짜 기준해 가지고 근데 이게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세권 있잖아요. 그죠? 전세권에서 파리 크라상이랍니다. 빵집, 빵 만드는 회사인가요? 파리 크라상에서 전세권 6천만 원 설정하였다 하더라. 근데 경매 누가 신청했는데, 우와, 이거잖아요. 우리 이런 물건 고르면 됩니다. 전세권자, 이것도 선순위죠? 그죠? 여기 아파트죠? 아파트 1단계 맞춰갖고, 선순위 2단계 맞춰갖고, 3단계에서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네. 3단계 맞춰버렸어. 그럼 전세권은 이게 맞아. 이건 진짜 맞다니까. 그럼 따라 소멸 기준인데 경매 결과 만약에 이거 한 5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람도 5천만 원 받고 나가야 되는 거야. 전세권도 보면은 낙찰받고 나서 소유권이전 촉탁 등기 신청하실 적에 말소할 목록상에 딱 집어넣어 버리면요. 법원에서는 직권에 의해서 당연히 말소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6천만 원인데요. 자, 큰 번에 보십시오. 이게. 이 파리 크라상의 전세 금액이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3,185만 원이죠? 이게 만약에 내가 한 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경매비용 한 500만 원 빠져나갔다 치자 이겁니다. 그러면 순수한 배당 금액이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파리 크라상에서는 3천만 원 배당 받아가요. 그럼 나머지 3천만 원 미회수죠, 그죠? 이거 낙찰자 인수한다? 인수 안 한다? 인수 안 한다 이거죠. 나가. 그죠? 근데 특히 법인 같은 경우 법인의 직원의 숙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가면 법인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럼 빨리 너 나가. 근데 지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나가죠. 자기 돈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순위로 설정된 전세권자가 아파트고죠. 아파트인데 선순위로 설정된 전세권자 다이렉트로 어떻게 임의 경매 신청한 요 3박자를 딱 갖춘다면 그때 때려는 바가 경매 결과 전세금 전액을 다 회수하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이렇듯이 나머지 잔여 전세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그죠? 이런 물건들이 지금 보면요. 이것도 제가 오늘 사실 방송하기 직전에 잠깐 걸쳐가지고 물건 검색해 봤어요. 보니까, 있더라고.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서울 수도권 쪽에는 잘 없어요. 뭐 간혹가다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거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릴게요. 뭐냐면요. 요거를 잠깐만요. 이 보시게 되면 내가 칠판으로 옮겨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권 하면요. 전세권자가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잖아요. 그죠? 먼저 전세권자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인데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일단 왔다 해요. 전입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단지 이 사람이 전세권만 설정했고 이 사람이 전세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하니까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였다? 그러면 낙찰자 인수상이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아마 좀 헷갈리시는 분들 제가 나중에 전세권 받아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인수가 아니고. 근데 전세권자 본인이 직접적으로 임의 경매 신청했다. 인수상이 아닙니다. 근데 전세권자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더라. 법인이 역시 마찬가지 법인의 직원의 숙소를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법인 직원 명의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전입신고 안 돼 있어요. 일단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면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리하다 이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 법인이 봐가지고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했다. 임의경매 신청했다면 역시 마찬가지 인수하지 않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니까 다시 이제 여기 경매 정보지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좀 지워버려야겠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네. 이 건 같은 경우다 그러면요, 이게 파리크라상에서 제가 만약에 파리크라상에 총무 부당이다 하면 이게 임의경매 안 붙입니다. 전세권이잖아요. 그죠? 이자는 뭐 임의가 아니고 강제경매를 붙여야 돼. 강제경매 신청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자죠. 이 사람 상대로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아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한다. 이류하였을 경우는 이게 소멸기준권리가 아니고 이게 소멸기준권리가 되고, 그죠? 전세권에 의한 강제경매가 아니잖아요. 그죠?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라고. 그럼 전세권을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리게 되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 3천만 원 배당 받아갔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요. 전세권 이 자체가 소멸 안 되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돌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 전부 다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을 다 해버리더라고.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걸 하나 틈새를 봐가지고 비집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1억 투자해가지고 말이지 나중에 또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을 올린다 그러는데, 근데 하기 전에 이미 봐가지고 내가 100원 투자했는데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이미 150원 돼버렸는데, 이 건 같은 경우 만약에 6천만 원이 진짜 전세 금액이라면은 이거 예를 들어 내가 4천만 원 낙찰 받는다 치자 이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전세 금액이 진짜 6천만 원 이건 정확하게 조사가 뒤따라야겠죠.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법인이 전세권자인 경우는 전세 금액이 조금 높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물건 전세 나왔을 적에 전세 시세가 얼마인지 이거 정확하게 똑소리나게 알아야 됩니다. 매매 금액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 전세 보니까 6천만 원이네. 그러면 내가 좀 덜 먹겠다 그러면 5천만 원 써도 됩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써가지고 나중에 6천만 원 전세 놔버리면 어차피 내 주머니에 일정 수입이 들어오면서 저 부동산 누구 거, 나 거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물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경매 물건에서 뭐 그런 물건 그런 유형의 물건들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스타디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말씀을 조곤조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요? 우리가 저기 10월 28일 날이네요. 10월 28일 날 금요일 날에는 요거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 등기부상 인수되는 거하고 요 두 가지 유형에 대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권리분석 쉽게 하는 방법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합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살포시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안정현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